두 번째, 미국에 있는 하나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자격점선 만들 수 있잖아요. 일자리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미국 기술 안 주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 기술 필요 없어요.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만들 거야? 일단 열려줘. 농축과 제철이 권한도 줘. 완전한 자주국방이 사실상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원료를 제공해달라라고 결단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핵추진 잠수함은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 농축과 제철의 권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평화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자주국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진정한 자주국방이다. 진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는 건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한범TV의 조한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번에 핵잠수함, 정확히 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게 허용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미국이 이거 왜 허용해줬냐, 여태까지 안 해주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단한 공이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 좋아하죠. 금 좋아하죠. 자기가 왕인 줄 알죠. 그리고 지금 금관 받고 막. 그래서 금관을 줬잖아요. 그래서 허용해 준 거예요. 아, 정말요? 농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스텝이 있고 참모진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미국의 국익이 있는데 그냥 아무 남는 장사가 아닌데 믿기는 장사인데 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이거는 사실은 큰 그림. 미국의 대전략, 미국의 고민, 미국의 국방 전략 이런 것과 맞닿아 있어요.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조만간 정식 미국의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의 근간이 되는 NDS가 조만간 나와요. 네. 이미 나왔어요. 소리예요. 근데 아직 전문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3월에 초안이 9페이지짜리가 나왔어요. 3월에 이제 집권했으니까 세부 조항은 좀 다듬어야 되고 기본 근간을 알려주는 방위 전략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국 본토 방위와 대만,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거에는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동맹국들은 각자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니들이 알아서 지키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해외 미군이 한 20만쯤 되거든요. 좀 안 돼요. 유럽에 한 40%, 아시아에 한 40%, 나머지 이렇게 뜯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예요? 국방비를 좀 줄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도 3.5%, 1%밖에 안 쓰던 사람들 원래 2% 쓰게 돼 있는데 올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북한 GDP의 1.4배의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미국에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은 방위산업 증진은 그 부분은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바다에서 붙어요. 네. 맞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도련선 전략. 너 절대 못 들어와. 이익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웃기지 마세요. 들어갈 거예요.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해양 패권을 두고. 그럼 중국은 A2AD 전략, Anti Access Area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바다 원거리에서 미 해군력을 괴멸시키면 못 들어오지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걸 시진핑의 해양 굴기라고 해요. 무섭게 따라와요. 막 찍어내요. 미국은요.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주요 전함, 주요 함정이 297척이에요. 근데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주요 함정 숫자로는 앞서요. 역전을 훨씬 하네요. 그리고 이 차이가 더 벌어져요. 중국은 세계 조선의 5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수주량으로 보면은 한 70%, 조선 능력으로 보면 한 50에서 50% 이렇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0.1%, 1%도 안 돼요. 군함은 찍어내는데 이것도 힘겹게 찍어내요. 헌팅턴 잉걸스라든지 몇 군데에서. 그러면 이 해양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뭐 2배 이렇게 없죠. 벌어지면 뭐. 미국 도크는 그 하나 필리조 선수는 1억 달러 사실 헐값에 인수시켜준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재생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고민인 거예요. 자꾸 마스가 그 무슨 공수표 아니야? 아니에요. 이 해양 패권 배가 없으면 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양 패권에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다 파괴됐고 해체됐고 지금 물론 함정 톤수에서는 미국이 2배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10만 톤짜리 니미츠급 11척, 4만 5천 톤, 4만 톤급 강수함 7척 이것만 해도 뭐 어떻게 돼요 벌써.
거의 한 160만 원. 중국이 한 150, 60만 톤 되거든요. 항모하고 상륙함만 해도 이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러나 그건 지금 얘기고 신조 함정을 찍어내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가격은 몇 배나 비싸고 중국보다. 중요한 건 함정은 한 번 만들면 최소 30년, 길면 40년을 써요. 저 남 PD님 집도 한 10년 되면은 수리해야 되죠? 인테리어 뭐 다시 인테리어, 하고 뭐 예. 도배장판 싹 예. 뜯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도 오래된 파이프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배는 항상 한 척이 작전하려면 평시에 세 척을 만들어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교육 및 훈련, 휴식, 한 척은 수리, 오버홀. 거의 다 뜯어서 다시 조립을 해요. 함정을 찍어내는 것도 힘든데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수리할 조선소도 없어요. 중국은 세계 조선을 이끌어가잖아요. 맞아요. 자,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정말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정말로. 예. 트럼프가 마스가, 그 다음에 조선.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아세안에서 타고 오는 비행기에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던 그리어 USTR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담이 중요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오션. 필리조선. 자, 우리가 왜 핵심 잠수함 했는지 여기까지 얘기가 왔죠?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이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미국 해군력과 중국 해군력을 단순 비교했잖아요. 지금 미국 항공모가 어디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앞에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신경 써야 돼요. 후티, 중동에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푸틴이 맨날 뭐라 그러면 맨날 그러죠. 트럼프가. 웃기지 마. 우리 핵잠수함 니네 앞바다가 있어. 거기도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중국은 여기만 관리하잖아요. 분산되니까. 동남중국해 여기만 집중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AD 전략으로. 그럼 이미 미국이 열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동서해역을 하면 미국의 부담도 덜 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어프로벌 했죠.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그랬죠. 그랬더니 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거기 못 만든다는데 현재 기준은 못 만들어요. 미국의 핵잠수함 만들려면 방위산업 지시정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시설도. 그런데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해주는 대가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필리조선소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만들지만 거기서 자기들 핵추진 잠수함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거기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트럼프는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뒤통수가 아니에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자, 재래식 잠수함은 최대 시속이 한 20노트 돼요. 1노트가 한 18km 되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한 30km 돼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20km, 30km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가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은 그 속도로 무제한 갈 수 있고 재래식 잠수함은 그게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돌리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한 2-3시간이면 방전 다 돼버려요. 얼마 못 간다.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디젤 잠수함으로 미국, 중국 쪽 뭐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하려니 너무 힘들다. 한계가 그 얘기예요. 이쪽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해는 너무 수심이 얕아서 네. 핵추진 잠수함이 못 들어가요. 바로 발각돼요. 다 보여요.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동해는 잠수함 천국. 여기 러시아, 중국 모든 잠수함 다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동남중국해.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그러니까 한 30노트니까 한 55km 나와요. 시속 55km 가면 어떻게 돼요? 10시간이면 550km, 100시간이면 5,500km잖아요. 전 세계 다 가는 거예요. 그치, 며칠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그럼 미국 부담이 덜잖아요. 지금은 그 업무가 안 되니까 미국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이 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예 안 그래도 부족한데 한국이 대신 내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네요. 일단 한국이 가지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을 덜고 두 번째 미국에 있는 하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자기 핵잠수함 만들 수 있잖아요. 일자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금관 받았다고 해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생각이 짧지 않죠. 셈법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뭐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미국 기술 안 주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 기술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이 대통령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원래 계획이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원자로 있죠? 원자로 핵심이죠.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좀 더 축소시키면 우리 거기 많이 진적돼 있거든요. 원자로 들 수 있거든요. 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한다는 게 우리 계획이었어요. 미국 기술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정말요? 예. 근데 뭐 미국에서 만드니까 미국만 좋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인건비가 1인당 지출 8만 6천 불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모듈화 시켜서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좋지만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제가 단군 일의 최대의 전략무기라고 계속 떨고 다니는데 네. 그 미국가 거저 들어오겠어요?
미국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된다. 그거만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게 되면 지금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게 아니다. 그 뭐 미국 의회 뭐 승인도 어쩌고 지금 이 그림이 미국의 국익에 나빠요? 미국 입장에서 자기 돈도 안 쓰고 조선업 그럼요. 살리고 그럼요. 도크 만드는데. 그러면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게 미국 거니까 뭐 비용도 당연히 비용 증가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어요? 그럼 협상이 가능하죠. 그쵸. 우리 내척 확보 5,000톤급 계획이잖아요. 일단은 네. 그럼 한 척은 필리에서 만들어. 네. 우리 조선소에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세 척은 여기 동시 건조해. 빠르게. 이런 대안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게 꽝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단계다라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금감 받아서 기분 좋아서 아 신나 가져 툭 던진 말이 아니다. 미국도 다 전략적인 셈법이 있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략적 억제 능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뭐 일본은 안 해줄 거야? 일본은 복잡해요. 왜? 평화헌법. 비핵 3원칙이 있거든요. 핵무기 반입, 보유, 제조를 안 한다. 배비를 안 한다. 원자폭탄을 2발이나 얻어맞았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러니까 국민 감정도 핵추진 잠수함 그러면은 물론 뭐 안보 쪽 밀덕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핵거를 맞아 노이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조선업 기술 우리가 앞서고 안보적 긴장도가 높고 운용 능력 같은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한국이 일본도 잠수함 선진국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고 사실 본인들도 심사숙고한 거다. 그러면 미국의 안보 전략서 NDS에 맞잖아요. 방위비는 올려서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한미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툭하면 미국이 북한이 사고 치면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죠. 맞아요. 거기 핵심 잠수함도 들어있어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그쵸. 그게 다 돈인데. 그게 다 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과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부합한다. 그리고 뭐 앞으로 10년 뒤래매 10년 금방 가요. 그리고 우리 조선 기술이라면 10년보다 훨씬 당길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연구, 설계, 제조 능력은 이미 완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설계까지도 다. 저도 기억나는 게요, 박사님. KF-21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이때 한창 감론을 막 할 때. 언제 될까? 2035년에 뭐 엔진을 개발해 그게 언제 오냐 했는데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기어링급 구축함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쓰던 거 줘서 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KDX-1 광개토함 처음 나올 때 3,000톤급 때 언제나 지금 이지스함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국방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연속성이에요. 이번 핵추진 잠수함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전략무기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이벤트다. KF-21은 21대로 이건 전략무기라고 해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해요. 핵추진 잠수함.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자체 개발하는데 30년 걸렸어요.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대, 아쿨라급. 호주는 2021년에 오커스 협정을 체결해서 영국과 미국이 전폭적으로 기술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착수도 못했어요. 왜? 조선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거든요. 줘야 먹거든요. 주는 사람들이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당당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K-파워예요. K-파워. 할 수 있는 거예요. 핵 연료만 제공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꿈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되면은 사실상 자주국방이에요. 더 말하면 또 누가 뭐 비밀 깐다고 막 그러니까 비밀보다 민감한 얘기 한다고.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다. 네,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박사님, 이게 참 가슴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단군 일의 최대의 전략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경사이기도 하지만 또 댓글을 읽다 보니까 핵심은 결국은 원자로인데 핵 농축, 재처리 이게 우리가 지금 권한이 없지 않냐. 미국에서 사다 쓰면은 그거 뭐 10년마다 갈아야 되고 미국이 안 팔면 또 어떻게 되냐 목줄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얘가 나뉘어요. 크게 두 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자세히 한번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이렇게 나와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달라 그런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랬죠. 핵추진 잠수함 승인해 주니까 나와서 길길이 날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비확산 의무를 한미는 준수하기 바란다 이랬잖아요. 그 NPT 체제거든요. 비확산. 핵무기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 안 가진다는 약속. 핵무기 가진 놈들은 안 가진 착한 분들 때리지 않겠다. 약속 이거거든요. 그 NPT에는 핵추진 잠수함 가지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2021년에 오커스 동맹을 체결해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확산 체제 어겼다고 지금 징계 안 받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이잖아요. 그럼 핵추진 기관은 원자로고 원자로에는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거든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20% 미만의 저농축이에요. 우라늄 광석, 산에 가서 우라늄 광산을 캐면 캐나다 같은 데는 운이 좋으면 한 10% 20% 있는 우라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거의 박하고 보통 0.05에서 0.5% 정도밖에 우라늄이 안 들어있어요. 그 천연 우라늄 안에도 우라늄 235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골라내야 되겠죠? 네. 요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 미만을 저농축, 20%쯤 되는 건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건 한 5%까지 정도. 그래서 이란이 0.75%까지만 농축 권한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란은 60%까지 농축했어. 트럼프가 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0%까지 농축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핵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주면 나 저농축만 할게 해도 세탁기 돌릴 때 탈수할 때 고중저 다 있죠. 네. 세탁기에 뭐 저 탈수만 팔겠어요? 다 달려 있죠. 똑같아요 원리가. 원심 분리기로 하거든요. 휑 돌리고. 네. 저농축하다가 갑자기 핵 돌리면 9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60%까지 농축한 걸 한 405kg 갖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깼으니까 자기들도 깬 거죠. 90%로 가는 데는 2주에 3주밖에 안 걸려요.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 미국이 폭격한 거예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농축은 못 하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못 하게 지금 박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소용없죠. 그렇죠. 미국이 우라늄 원료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에 원료를 제공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 이렇게 냈잖아요. 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농축과 재처리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 그랬어요. 일단은 미국에게 연료 제공을 해달라고 했지만 네. 우리 스스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냥 단순히 사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마음대로 20% 미만을 농축하고 있고 플루토늄은 약 45톤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맞아요. 모르겠어요. 고농축 우라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고 네. 플루토늄 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이에요. 그럼 플루토늄이 나가사키에 떨어질 때 얼마 쓰였느냐? 6kg 쓰였어요. 6kg라면 얼마 안 되네요. 그걸 나눠보세요. 45,000톤으로. 그럼 800인가? 수천 개가 나오죠. 수천 개를 이미 만들 수 있는 양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다 일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도 농축과 재처리. 그리고 미국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잠수함은 핵연료 쓰니 농축한다고 그러지만 네가 재처리가 왜 필요해? 우리가 지금 폐연료봉이 무려 19,000톤이나 쌓여 있어요. 지금 각 발전소에 쌓여 있다고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사능 폐기장이 없어요. 경주에 있는 건 저준위 폐기장이에요. 옷이나 장갑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포화 상태예요. 2030년이면 이제 발전소도 다 차요. 폐연료봉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발전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폐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하면 여기서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우라늄 235 연료봉이 원자로 안에서 분열할 때 네. 분열할 때 사용되는 중성자가 핵을 치면 분열하거든요. 이때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럼 99.3%는 우라늄 238일 거 아니에요. 네. 이걸 5%까지 농축해도 대부분은 우라늄 238일 거잖아요. 분열하면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받아서 결합해서 플루토늄 239, PU 239로 바뀌고 그러니까 분열하면서 플루토늄이 생기는 거예요. 얘도 연료를 쓸 수 있어요. 재처리하면 네.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고 플루토늄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피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폐연료봉. 그렇죠. 이 수많은 거를 확 줄여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너 일본도 해줬으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쓸 테니까 우리 큰일 났어. 재처리하게 해줘. 우라늄 농축
우리 농축 좀 해. 원자력 대국이 원자력 발전소 니네들이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었어도 되잖아.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고 있는데 니네도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 아니니? 우리 협력이랑 하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만들 거야? 일단 열려줘. 농축과 제철이 권한줘. 여기 또 진전이 있다고 당국자들이 말했어요. 이미 우리 당국자들이. 농축과 제철이 핵추진 잠수함 3개를 확보하자라는 게 그 10년 내외 제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모든 글에서, 네. 아티클에서, 칼럼에서, 논문에서, 강연에서 반복적으로 떠들었어요. 왜냐? 이러면 완전한 자주국방이 사실상 완성이 돼요.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략적 억제력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핵추진 잠수함과 대륙 잠수함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됐다. 대륙 잠수함은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들어가도 물론 핵추진 잠수함의 단점도 있어요. 대륙 잠수함보다는 좀 시끄럽고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일단 물에 들어가면 한 2달은 안 나온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예요. 먹고 자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2달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대륙 잠수함은 아무리 길어도 공기부려 AIP, 리튬 전지를 활용을 해도 3주예요. 근데 그 3주도 뭔지 알아요? 자, 우리 남PD님 걸어가면은 한 몇 시간 걸을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100m 달리면 100m 뛰고 바로 헥헥거리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3주 있다 하더라도 급기동, 전투로 막 기동을 하면 한 2-3시간 딱 올라와야 돼요. 배터리니까. 그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핵추진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시속 55km 정도로 전속력으로 무제한 달릴 수 있다니까요. 5년, 10년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은 재래식 잠수함은 우리 절전 모드에서 뭐 인터넷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화면 밝기 최저로 해서 3주. 근데 막 쓰면 바로 쓰잖아요. 금방이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원자력은 요거 전기 꽂아놓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주 안에 자동차 일본말로 지금도 앵꼬란 말 쓰나요? 그죠. 기름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을 때 기름 다 떨어져서 넣어요? 아니면은 한참 좀 나왔을 때 넣어요? 안전하게. 남았을 때 넣어야죠. 그러니까 3주 끝까지 가서는 아니죠. 3주 네. 다 해서 방전 다 되면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훨씬 자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계치보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2달 동안 안 나와요. 전 세계 어딘지 모르게. 대통령도 몰라요. 살짝 통실할 때만 살짝 나왔다 쏙 들어가요. 그거 못 잡지. 그쵸. 근데 대륙 잠수함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바로 시체잖아요. 잠수함은. 자, 이게 생겨 핵추진 잠수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군일의 최대 전략무기라니까요. 이순 장군님 죄송합니다. 거북선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농축과 제철을 하면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가 자급할 수 있죠. 사용한 폐기물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죠. 원자력의 주기, 핵연료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행 주기, 사용 전 원자로 이전에 농축도 못해, 사용 후 폐기물 처리도 못해. 절름발이죠. 이게 완성이 돼요. 원자력 이용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제고가 돼요. 이 얘기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상관없어요. 유사시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금방 핵무기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전문가 인프라 공장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농축과 제철이 인프라를 갖추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세탁기 저로도 저탈수하다가 스위치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건 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북한한테 핵무기 여기다 처먹고 나서 만들면 언제 만들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핵무기 쏴요? 주한미군도 있는데? 못 쓰죠? 그쵸. 죽으려고. 북한이 핵무기를 쏠 때는 언제냐? 한미동맹이 깨졌을 때. 우리 혼자 있을 때. 그때는 겁없이 덤비겠죠. 그쵸. 근데 한미동맹이 깨지려면 야 내일 깨 이러겠어요? 뭐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28,500명 철수하는데 우리 개인이 이사 갈래도 몇 달 준비하죠. 맞아요. 몇 년 걸려요 철수하려면.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 얼마나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그쵸. 그때도 꽤 오래 걸렸어요.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럴 일도 없고 한미동맹 미군 나가려도 안 나가고 저도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은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안 깨져요. 그러나 나간다고 맘먹어도 최소 몇 달 아주 그냥 짐 싸서 야반 도주해도 몇 달 걸리고 정상적이라면 몇 년 걸려요. 왜? 미국 내에 기지가 있어야 되고 한미동맹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핵물질 생산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몇 달 안 걸리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용하지만 정말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유사시에 카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이 3.75%까지인데 60%까지 농축했고 405kg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다 국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국제 원자력 기구가 들어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못 숨겨요. 핵 활동은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남겨요. 영원히 남기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숨기려고 해도 이렇게 뭐 비트코인처럼 그냥 무조건 다 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의도했든 안 했든 아주 큰 미량의
농축을 했다가 낌새 우리가 자진 신고하고 왜냐 낌새를 저쪽에서 알아챘으니까 손 들고 벌 들고 반동문 쓰고 그랬던 게 그 이후에요. 아, 실수로 그랬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나라든 다 투명하게 감시를 받아요. 우리가 몰래 핵무기 만들어서 가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흑심을 품는다? 흑심 품어도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단군일의 최대 전략무기와 함께 바로 핵 잠재 역량 구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는 안보고지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억지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다들 이란은 그거 가지려고 지금 몇십 년 제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란은 거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거기서 깨고 농축을 해버리니 그도 맞을 수밖에 없죠. 힘의 논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예요. 양극강식이에요. 이번 핵추진 잠수함 농축 제철이는 정파를 떠나서 돌 던질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돼. 그게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렇게만 되면 발 뻗고 자도 된다. 발 뻗고 자도 된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우리 유튜브 어떻게 하죠, 박사님?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큰일 났다 이런 썸네일 못 보고 아예 걱정 마세요 이렇게 되는 그때 거예요. 가면 또 생겨요 또 주제들. 박사님 그럼 이게 지금 돈을 좀 뭐 퍼주고 아니면은 뭐 이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필리조선소에 막 돈 쓰고 우리가 좀 퍼져도 돼요. 퍼줘도 된다. 예, 좀 퍼져도 돼요. 다시 없을 기회다. 좀 퍼져도 그 능력만 확보된다면 그것의 몇 배, 몇십 배의 우리 안보적 이익, 중장기적인 국가적 이익이 발생을 해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만 믿을 거예요? 트럼프 봤잖아요. 믿을만해요? 아니죠. 믿을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제철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니까요. 진정한 한국형 삼축체계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무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손해봐도 된다.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봐도 된다. 그리고 손해봐도 어차피 필리조선소는 하나 거예요. 맞아요. 이미 인수했죠. 그럼 하나하고 하나오션이 다 가지고 100% 미국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우리 시설이 되는 건데. 그럼요. 미국 8만 6천 불 가진 GDP 가진 사람 조선소 생태계 만드는 게 그건 쉬운 줄 알아요? 미국의 조선 생태계 만들면 우리 생태계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의존도가 더 높아져요. 제발 좀. 실제로 제가 김민석 기자님 모셔가지고 폴란드에 우리나라 뭐 K2 전차 공장 이런 얘기 여쭤봤더니 한국인들은 그냥 다 기술 빼서 거기서 하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부품 업체들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거기서 조립하고 그래서 윈윈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예. 터키에 우리가 K2 전차를 수출했어요. 말이 많았어요. 기술 판다고 진짜 싼 값에. 터키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알타이 전차를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왜? 핵심 부품들을 생산을 못하니까. 파워팩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대로 다 사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생태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필리조선소 한화와 우리 한화는 그대로 연결돼 있고 대우조선해양 하나 가져갔죠.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왜 대한민국 조선업이 강하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많은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이 우리나라 남부에는 바로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모든 부분이 조달이 돼요. 생태계가. 미국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뭐 조선사나 맞으면 됩니까? 안 돼요.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복원이 어려운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여기서 다 블록을 만들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지아주 사태가 왜 났어요? 전문가가 없잖아요. 우리 전문가 가야 돼요. 맞아요. 미국 전문가 양성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찬스로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활용하면 된다. 경제적으로 조금 미친다 하더라도 안보적으로는 항상 단군 일해라는 수식어를 좀 집어넣어라. 여기다. 단군 일의 최대의 전략 무기 그럼요. 획득이다. 박사님 그러면은 필리조선소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도크도 하나오션에서 만들고 우리 배 만드는 데 막 활용하고 나서 미국도 나중에 거기서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죠. 그 중국이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 그때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적당하게 이윤을 남겨서 미국 배 만들어주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수리해도 결과적으로 하나 건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때가 되면 배 아프면 지분을 나누자 우리가 인수한다 뭐 이렇게 생떼를 쓸 수가 있죠. 그 일본의 네이버 카카오 사태 그건 그때가 얘기고 틱톡처럼 뭐 그런 때가. 아니 근데 뭐 좀 지분 줘도 뭐 다 뺏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분 줘도 이제 다 물론 이번에 넥스페리아 사태처럼 네덜란드처럼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게 문제죠.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을 일단 확보만 하면 4-50년 쓰거든요. 30년. 그 안에 어떤 일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 어느 정도 손실은 거래할 때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제발 좀 줄 건 주고
뺏길 건 뺏기고 가져올 건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이것도 갖고 내가 갖고 다 갖고 다 가지면 그게 거래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거래가 지금 가능합니까? 트럼프도 못했잖아요. 3,500불 현찰로 가져간다고도 못했잖아요. 아,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3,500불 한 방에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다 얻는 건 그러니까 망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관철시켜야 된다. 관철시켜야 된다. 관철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양측이 다 협상력이 있다.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서 지금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갖고 재처리, 그다음 농축 권한 갖게 되면 우리나라 군사력, 자주국방 어느 정도로 강해지는 겁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있고요. 인도가 러시아제 핵 추진 잠수함을 임대에 쓰다가 자체 건조했습니다. 30년 걸렸어요. 인도는 뭐든 30년 걸려요. 테자스 경전투기도 30년, 아준전차 그것도 30년, 전차 하나도. 그러나 인도의 핵 추진 잠수함의 신뢰성은 아직 모르겠다. 그다음에 중국도 잠수함의 생명력은 은밀성이거든요. 수중은 레이더가 안 들어가니까 탐지가 안 되니까 소나, 청음 하거든요. 근데 중국 잠수함은 물속의 경운기라고 그랬어요.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잠수함은 강제 부상이라는 게 있어요. 숨어 있다가 들켜요. 들키면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나오라고. 안 나오면 격침시키니까. 그럼 강제 부상하는 건 낯선 사람 앞에서 빨개 벗는 거 똑같은 거 창피한 거예요. 강제 부상을 일본 자위대한테 당한 적도 있고. 중국 잠수함도 기술적으로는 향상이 되고 있지만 호주는 2021년 오커스,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오커스가 영국, 미국, 호주 약자예요.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처음 자체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2030년대 중후반. 그래서 203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확보하겠다. 근데 지금 말한 6개 국가, 호주는 빼고 가 가지는 잠수함은 SSBN이에요. SSBN은 뭐냐면 SS는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B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라스틱 미사일, N은 뉴클리어. 이게 핵잠, 전략 원잠이라 그래요. 이게 SSBN이에요. 핵무기가 있으니까. SSN은 핵 추진만. 핵무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지금 말하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예. 그런데 지금 호주하고 대한민국 우리가 하는 건 SSN 추진만. 그리고 여기에 잠수함 전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하데베에서 209급 1200톤급 잠수함을 사왔고 국내에서 제조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핵잠수함 기술이 된 거예요. 그걸 받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돌고래급 네. 잠수정을 운영을 했지만 본격적인 잠수함 시대를 연 게 독일 하데베 2009 1200톤급이 1980년대 후반에 장보고 사업이 시작됐고요. 장보고 1이 9척입니다. 하데베에서 받은 게 있고 우리가 건조한 게 있고 장보고 2 이 사업이 이제 1800톤급 이것도 이제 독일 기술을 받았어요. 214급 이것도 9척입니다. 장보고 3 여기가 이제 순수 국내 3000톤급 이것도 9척 확보 예정인데 장보고 3의 배치 1이 3000톤급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여기에 이제 드디어 SLBM 장보고 2까지는 네. 어뢰 있죠? 네. 어뢰가 주무기예요. 어뢰관을 이용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 장보고 3에 오면 3000톤으로 커졌잖아요. 네. 배치원 3척이 안창호급은 드디어 탄도미사일 발사관 6개가 들어가요. 배 위에서 이렇게 미사일 딱 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무게를 많이 못 실으니까 배치 2가 시작됐어요. 이건 3,600톤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3척 만들 거예요. 초도함이 지금 진수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장영실함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개념이 장보고는 말이 맞는데. 네, 장보고 싸움하는 사람, 음. 독립운동가. 근데 장영실은 지금 과학자, 맞아요. 장인이잖아요. 마스터잖아요. 우리 자존심이에요. 장영실함은 우리 과학성, 이런 어떤 기술성 이걸 상징하잖아요. 세종대왕 때. 네. 그만큼 기술이 집약됐다는 거예요. 아, 기술력이다. 공기가 필요 없는 AIP 추진 체계에다가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세계 최초 잠수함이거든요. 여기에는 발사관이 10개 들어가요. 6개가 아니라. 동해에 들어가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이 신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3척 만들 거예요. 배치 3는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걸 4,500톤으로 계획을 했어요. 거의 핵추진 잠수함에 맞먹은 규모였어요. 와. 배치 3에 사실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되고 나서 해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 질의에서 그러잖아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5,000톤급 한 4척 만들까?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배치 3가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간다는 거죠. 5,000톤급으로 늘으니까 아마 SLBM 발사관이
10개. 왜냐면 원자력을 차지하니까 무한정전하는 건 아니에요. 10개 내외에 발사관이 있는 거고 이걸 4척을 만들면 항시 한 척 내지 2척은 작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최대 자망을 한 2달 정도로 봐요. 핵추진 잠수함은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핵 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무한정. 네. 핵연료봉을 집어넣으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교체 안 해요. 계속 타요.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 동안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못 견디서 나오는 거다. 뭐 먹어야 되고. 그 안에서 농사 지면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게 떨어지고 인간이 폐쇄공포증 답답하니까 2달도 길어.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두 달 동안 이 방에 있으라고 그래봐요. 감옥이죠, 그게. 아무리 사내 진미 뭐 넷플릭스 본다고 해도 그쵸. 어렵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2달 내외에 자망이 가능한.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잠자가 은밀성이잖아요. 네. 물속에서 은밀하게 있는다. 전략무기가 확보가 되고 10여 발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가진 핵추진 잠수함이 만일 4척이 동서남 혹은 좀 원거리에 있다고 해보세요. 서해도 수십 년 내내 안 들어가지만 안정적인 쪽에 내려가 보면 그럼 40발 2달 동안 안 나오는 어딘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현무 5가 탄도 무게가 8.5톤이거든요. 핵탄도 무게는 보통 한 500kg 정도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단거리가 아니고 무게를 줄이면 멀리 나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겠죠. IRBM 5,000km 내외의 사거리까지 이미 달성한 거예요. 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장보고 3가 벌써 탄도미사일 10발들은 장보고 3 장행실급이 3척 이게 30발이죠. 장보고 3 배치원 도산 안창호급 6발 18발 368.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이런 쪽으로 물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갖다 하더라도 100여 발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극한치를 말했을 때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어마어마한 전략적.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은 2달 동안 안 나오니까 어디든지 모르고 어디서 쏠지도 몰라요. 잠수함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전략적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준다.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파워로 뭐 세계 5위, 이 대통령도 우리가 세계 5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아쉬운 게, 그래도 핵무기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항상 단서가 붙잖아요. 근데 핵무기는 못 쓰잖아요. 푸틴이 핵핵거리잖아요. 힘들면 핵핵거리죠. 힘들면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힘들면 핵핵거리잖아요. 네. 그게 못 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원유, 이제 석유,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가하니까 갑자기 뭐 핵미사일, 핵순양 미사일, 그다음에 뭐 포세이돈 막 훈련하잖아요. 왜?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나 핵 쓸 거야. 못 쓰죠. 절대 못 써요. 쓰면 저 죽으려고? 오히려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면 짐이 돼요. 그게 파키스탄이에요. 1998년에 파키스탄이 핵실험 인도가 하니까 그때 칸 총리가, 그쪽은 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칸 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겠다 이랬어요. 멋있는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풀뿌리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IMF 구제금융. 그다음에 매번 홍수 나는데 아직도 복구 못하고 있어. 왜냐? 핵무기에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 유지 보수, 지금 핵실험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약 1조 달러 정도 쓸 거예요. 1년에 한 950억 달러씩. 우리 국방비 2배예요, 거의.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ICBM 이런 거 다 유지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김정은이 맨날 나와서 막 자랑하고 막 차량 다니죠. 차도 맨날 수리하잖아요. 카센터 가서. 그쵸. 바보짓이에요. 저 국방력, 저 경제력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죠. 따라간다고 무슨 5,000톤급 잠수함 자빠지고 진수하다가 2023년 9월에 진수한 김구롱 영호함이라고 30년 40년인데 로미오 그 늘려갖고 자랑하고 멋있게 했지만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국방력이 강한 건 돈 때문이에요. 미군이 쌈질한다. 그건 네이비실이 하는 얘기지. 일반 병이 무슨 그렇게 훈련 싸움 잘하겠어요? 다 돈이에요. 지금 전쟁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보이고 쏘잖아요 드론으로. 단기적으로. 토마하크 2,500km 쏘잖아요. B2 스트릿 인도 때릴 때 미국에서 떠갖고 그냥 공중 때리고 돌아오잖아. 얼굴도 안 보는데. 가까이 가서 총검으로 찌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걸 핵무기의 저주. 가난한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힘든 게 핵무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무기보다 억제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 잠재력을 확보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 선진국들이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왜 안 만들겠어요? 그게 너무 좋으면 만들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면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제철이 권한을 확보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지다. 실제로 만들진 않아서 제재나 뭐 무역에서 손해 없지만 잠재력을 갖춰서 유사시 안보 보장이 되고 괜히 돈 안 나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뭐 선진국들도 핵무기 안 가지는 게 그거 가지면 욕만 먹고 돈만 나가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된다. 파키스탄을 보라고요. 핵무기 가지고 얼마나 헤매요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지. 저기도 언제 지금 시위가 일어날지 모르고 거기다 TTP라고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핵무기 탈취할까 봐 전전 긍긍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정은이 핵무기 가진 게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봐요. 핵무기 가지면서 경제는 더 나빠졌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는데 네.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이 가진 핵탄두는 미국보다 많았어요. 망했잖아요. 경제가 붕괴됐잖아요. 그 소련의 붕괴 원인은 경제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레이건의 목표는 스타워즈. 소련과의 공전이 아니었어요. 집권하면서부터 비밀 계획을 세워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계획을 착수했고 정면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깨갱한 거죠. 항복, 기복. 나 동독에 철수할 거고 나 도와주면 경제 발전시킬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 개방을 한 거고 결국은 그걸로도 못 맞고 무너진 거거든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농축과 제철이 권한 확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확보가 되면 사실상의 완전한 자주국방이 확보가 된다. 겁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중국 쪽에서는 뭐 북핵도 있고 본인들도 갖고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뭐 하길 바란다. 이 정도 성명으로 그쳤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꿈을 꾸고 있다니 아주 극렬하게 반발하고 할 있습니다. 말이 없죠. 왜냐? 중국은 핵무기도 있어. SSBN 핵추진 잠수함에 핵 전략 핵잠이 있어. 북한은 지금 핵무기 있어. 지금 김건옥함이라고 핵무기 실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었어. 핵심 잠수함 만들고 있어.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니네만 가지지 마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짜증나는 거지. 너 때문이야. 북한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게 되면 중국은 짜증나죠. 지금은 날 잡아봐라 하고 막 다니고 있는데 우리 재래식 잠수함 못 쫓아가니까. 네. 지나가면 그냥 뻔히 보기만 해야 돼요. 추적은 안 되니까. 속도가 20노트, 30노트니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은 너 가봐라. 내가 가볼게.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 그쵸.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도 지금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중국 핵잠수함 미사일이. 우리만 그렇게 신경 쓰는데 중국도 모르죠. 어디서 한국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추진 잠수함은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 농축과 제철의 권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평화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자주국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진정한 자주국방이다. 진정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사님 이게 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정말 유사시에 핵추진 잠수함을 소위 뭐 더티밤이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또 핵 그 전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더티밤이라는 건 뭔가요? 더티밤이 핵폭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핵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네. 떨어진 핵폭탄으로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방사능 낙진 이걸로 수십 년간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그쪽 그럼요. 무인지대화 됐고. 거기에 우리 조선인들도 우리 많았어요. 한국인들도 아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이건 뭐냐면 폭발력보다는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폐기물 같은 걸 섞어서 터뜨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쪽 지대에 무인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꼭 핵폭탄이 아니어도 핵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져다가 폐기물이나 네. 이런 걸 가져다가 급조해서 터뜨리는 걸 더티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티밤인 거 더러운 거죠. 방사능만 쫙 뿌리니까. 그냥 막 공멸 전략이니까 칼로 찔리는 게 아니라 막 더러운 쓰레기를 막 그냥 바이러스가 묻은 걸 그래서 쓰레기를 던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죠. 핵잠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되고 상대방도 전에는 뭐 그거 쓸 수 있겠어 하지만 이제 바다에서 쏘는 건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쏘면 누가 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잠수함이 누구네 건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미사일 보내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가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냐면 영화를 보면 아마 잠수함 영화들 재밌죠. 물속에서 네. 오래 쏘고 막 피하고 막 그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역사상 잠수함끼리 교전한 사례가 없어요. 정말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 충격입니다. 우리가 봤던 다 영화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그 막 왜? 소리 듣고 막 쏘는데. 못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 물속에서 레이더는 뭐 QF-21 그다음에 이지스 레이더 뭐 1000km 뭐 100km 200km 보죠. 레이더는. 물속에서는 소리를 듣거든요. 레이더파가 네.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백 킬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 아무도 안 알려 주는데 아마 문근식 함장 우리 근식이 형님이 다 아실 텐데 그분도 기밀이라 말 못 해요. 그 거리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장님이 가다가 이렇게 본데 눈 감고 이렇게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잠수함이 막
숨어 있으면 못 찾고 기동을 하고 따라오고 의식하면은 적이 있다는 걸 알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는 건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작정하고 숨으면 못 찾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수함이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푸틴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 잠수함 보냈어 두 척.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푸틴이 막 핵 어쩌고 하니까는 우리 최신식 잠수함이 니네 앞바다에 있어 이러잖아요. 못 찾아요 숨어 있으면. 핵심 잠수함 그대로 떠 있을 수 있고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대로 조용히 있어. 소리도 안 나게 그냥 조용히 그냥 해류 따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절대 못 찾아요. 그쵸. 요 앞에 누가 숨어서 안 보이는데 강도가 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게 전략적 억제. 거기다 핵심 잠수함을 이용해서 길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항구를 봉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잠수함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나와. 나오면 잡아야 되는데. 그쵸.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 근데 안 나와요. 그냥 투명인간이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오금절이죠? 그게 핵심 잠수함. 박사님 마지막 마무리 질문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 못 아니에요? 만들어요. 왜 못 만들죠? 5,000톤급 고춧가루 만들고 자빠졌죠? 지금 호주가 선진국이죠. 2021년 오커스 영국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있어요. 제대로. 인프라가 없어서. 저열악한 핵추진 북한이 진수한 5,000톤급 구축함도 원양 작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보여주는 그 5,000톤급 봐봐요. 보면 막 그냥 화면 지도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5,000톤 구축함에. 그런 거 왜 필요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쇼예요. 그 그냥 미사일 플랫폼 해상에 떠 있는 걸 쓰겠다는 거지. 거기 해상 헬기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나라가 인도도 30년 걸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쫙 보여줘요. 기술력이 필요하다. 중국 잠수함 만들어갖고 그냥 2023년 9월에 어디인지도 몰라요. 진수식 첫날. 진수하는 날 보여줬고 우리 합참이 그랬어요. 첫 항해에서 기울었다고. 그럼 끝난 거죠. 가라앉았다. 기술력으로 안 돼요. 흉내는 내도 정상적인 작전은 못합니다. 원자로 만들 수도 없고 러시아가 원자로를 준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장악하죠. 기술을 줘도 자체적으로 원자로 못 만들고 신용은 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또 만들어도 재성능 낼지는 그것도 또 다른 얘기예요. 심지어 프랑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만들었으니까 샤를로 드고로 네. 45,000톤급 항모 만들면서 이걸 원자로를 장착하기로 했거든요. 그 원자로 선진국이잖아요, 프랑스. 네. 문제가 있어서 다 만든 항공모함을 다시 반으로 쪼개서 원자로를 끊어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원자력이 어려워요. 북한이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 말대로 다 되니까 네. 말하면 다 하니까 야 만들었어요. 진수할 때 자빠지잖아요. 야 끄집어내. 다시 끄집어내요. 다 소금물에 썩은 거. 그러니까 군사력은 경제력, 산업력,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기술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 10월 11일 당창건 기념일 날 자랑하고 신형 탱크라고 그러는데 매연만 잔뜩 뿜으면서 지나가잖아요. 그 이동식 발사에도 매연을 쫙쫙 뿜으면서 가잖아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박사님 조한범 TV에서 저희 이렇게 웅달식반에 나와주시는 것 이상으로 또 아무래도 좀 상세하게 좀 다뤄지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텐데 요즘 조한범 TV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웅달 덕분입니다. 네. 아직 시청을 안 하신 분들 저희 좋아요 그 누르 댓글란에 조한범 TV 꼭 가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단추를 잘 꿰어요. 다 한 건 아니고 큰 산을 넘었고 핵추진 잠수함은 단군 이래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최대 전략 무기가 확보가 되는 거고 여기에 농축과 제철이까지 확보를 하는 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무역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안보 위기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농축, 제철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진다. 이건 정파를 떠나서 모두가 응원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또 집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좀 예상하시나요? 예,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가제는 무국화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거든요. 무국화라는 단어를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 예. 좋습니다. 그 책 나올 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